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벨입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미국 상하의원 개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이라는 거 10시 13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서 15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10분 안쪽으로 요약해서 포인트는 다 집어넣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이야기 좀 하고 나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어차피 예상을 했던 거고 하원에서는 이기고 있으나 상원에서도 이길 거라는 여론조사도 나왔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하원은 그렇지만 상원에서는 그래도 표차가 좀 나면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박빙이에요. 어차피 51석 필요하면 되거든요. 상원 의원은 의원수가 100명이에요. 100명. 그리고 하원 의원은 435명. 이 중에 과반수 되려면 100명이니까 51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표는 앞서고 있는데 지금 결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원 의원은 199대 172, 218석 필요. 거의 다 마감이 되고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왜 이번 기회에 미국의 상하원 제도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매 2년마다 이걸 항상 보여드리니까 나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예전에는 상하위원, 미국은 상원의원이 좀 더 높은가 보지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주식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하의원은 레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에요. 그리고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하원의원은 435명을 다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상원의원은 100명 중에 3분의 1만 뽑아요. 2년마다. 자, 상원의원은 100명인데 2년마다 3분의 1 인원을 다시 뽑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상원의원은 어떠한 일을 하고 하원의원은 어떠한 일을 하냐.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상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하원에서 발의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상원에서도 통과해요. 둘 다 통과를 해야 돼. 둘 다 통과를 해야 이제 중요한 안건 같은 거는 그래야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날치기라는 게 없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A당이 있고 B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당이 인원수가 국회의원 인원수 훨씬 많아. 근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망치 3번 딱딱 두들기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야 어차피 쟤네당이 과반수인데 가면 뭐하냐? 안 가지 그냥. 그러면서 B당이 가지도 않았는데 A당이 그냥 통과해버리죠. 그걸 날치기라고 그러죠. 그쵸? 우리나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상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가를 많이 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야 하원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상원 의원이 하는 일이 있고 하원 의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예를 들어 국가적인 일, 큰 일, 국가 대 국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있잖아. 이라크 전쟁. 근데 1000명을 파병시킨다. 근데 1000명을 파병시킨다. 근데 반대 여론이 많아. 그러면 뭐 800명 어쩌고 줄인다. 그런 거 상원에서 하는 거예요. 상원. 상원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 뭐 대통령 탄핵 같은 거. 그런 거 상원에서 다 결정 내리는 거고 국무장관 무슨 장관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것도 상원에서 맡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 하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원은 직접적으로 이 국민, 미국의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안, 올해 예산안이 얼마다. 그러니까 국방비, 파병 같은 거 결정은 상원에서 해야지만 국방비 예산안 그런 거 같은 건 하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세금, 기업 세금이라든지 뭐 국민 세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하원에서 하고 탄핵 소추 같은 것도 하원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죠. 하원 쪽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다. 인원이 틀리고 상하 의원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는 단원제고 미국은 양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졸속 법안 처리 같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졸속으로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졸속으로 날치기로 딱 통과가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것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상하 의원을 다 차지하면 뭐가 좋아서 기대감에 증시가 더 올랐느냐? 자, 일단은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세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 흐름이 안 좋잖아. 내년도엔 더 안 좋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세금을 뭐 깎아준다, 기업들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거는 공화당이 그런 거를 잘 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어야겠죠. 공화당이 그런 일을 잘 하는데 과반수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으니까 반대하니까. 그래서 기대가 컸던 겁니다. 세금 쪽. 그리고 굵직한 다우존스에 있는 종목들 스폰서들이 공화당 스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굴뚝주. 제가 2주 전에 그래서 나스닥 급락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다우존스만 올라가면 우리 증시 올라갑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굴뚝주들이 그렇게 있는 거다. 지금은 기술주보다 굴뚝주를 보면서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답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상하 의원에 대해서 하는 일 등등 알아봤고 그러면은 상원은 아직까지 어디가 과반수가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이 상원은 파병 같은 거, 국가 간에 그런 일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금 막 도와주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화당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화당은 러시아 쪽하고 약간 트럼프 정권 때도 그렇고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공화당에서는 푸시를 많이 밀어주는 것이 민주당보는 적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러면 만약에 공화당이 과반수 차지하면 우크라이나 밀어주지 않으면 전쟁이 더 악화돼갖고 증시에 나쁘게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이슈 데미지는 다 받았어요. 벌써 다 받고 폭락 나왔잖아요. 다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크게 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앞으로 경기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하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상원까지 다 잡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박빙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실시간이기 때문에 요거가 개표가 아직 안 끝나서 이게 숫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개표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죠. 우리나라는 1인당 한 표씩 개표 막 올라가지만 여긴 아니에요. 투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의원들이 있어갖고 좀 더 늦게 나옵니다. 이런 데는 늦게 납니다. 어디가 우승? 예를 들어서 어디 주에서는 어디 지역에서는 어디 민주당이 더 앞섰다. 그런 식으로 한 표 한 표 하는 거예요. 뭐 사람 한 명 한 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로 왔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좀 더 올라왔다. 저는 이번 투표 끝나고 2405나 2400 턱걸이 거기에 올려놓을 줄 알았더니
좀 더 올라갔다. 그렇죠? 못 가더라도 2380은 갈 것이다. 그랬었죠. 2380까지 올라와서 이틀 더 올라온 거예요, 결론은. 그 중국발 호재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미국 증시도 말했듯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선거도 끝났고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은 또 종목들 쭉 지수 떨어지면 종목도 빠집니까? 당연히 지수가 내려가면 종목들도 조정은 받겠죠. 그러나 얼마 전처럼 종목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이런 건 없다고. 제가 벌써부터 2주 전부터 그런 건 이제 없다. 벌써 3주 된 것 같네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 찾아서 잘하면 수익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 지수가 또 내려가면은 내일 옵션 만기이고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파생 외국인 세력들이 2,400 정도까지는 가면은 우리 배불리 수익을 낼 것이다. 그걸 챙겼어요. 내일이 만기일인데 외국인 투자 파생하는 세력들은 자기들 파생해서 먹을 걸 다 챙겼단 말이에요. 벌써 배불리 먹어놨어요. 그래서 내일 팔면 되는 거예요.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옵션 만기를 청산하고 나서 지수가 쭉 내려가느냐? 어느 정도 시연은 가겠죠. 오늘 제가 썸네일에 올렸듯이 지수는 2,400 위에 올라갔다 잠시 소강 상태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 중소형주들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중소형주들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만약에 2,500까지 그냥 예를 들어 76만 올라가도 2,500이에요. 76. 분위기 좋을 때는 3, 4일만 가도 그 정도는 다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종목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지수만 막 올라가면 종목들한테는 안 좋아요. 오히려 2,400 밑으로 또다시 내려와서 이 정도 내려와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이 정도 2,350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박스권 작은 박스권에서 지수가 놀아야 중소형주들이 치고서 지금 조용히 있는 중소형주들이 더 올라간다는.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중소형주들 하루에 2%, 3% 그렇게 또는 1%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야 지수가 쉬어갈 때 지수가 더는 안 떨어지는구나. 그거 안정감을 보여줘야 중소형주들도 오늘 7% 올랐네, 8% 올랐네. 그런 흐름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흐름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투표 끝난다고 해서 나쁘게 볼 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올려드린 영상은 목소리가 안 나갔는데 15분짜리 좀 더 길게 해드렸는데 종목들도 보여줬어요. 그 당시. 근데 지금은 제가 운동하고 와서 좀 힘들어요. 힘 좀 빼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짧게 좀 올려드리고 그래도 벌써 13분이나 됐어요. 13분이나. 짧게 올려드리고 분위기는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미국 상원 하원 지금 개표 결과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아침에 또 좋은 목소리로 내일 아침 시황 전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신청하시면은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려요. 저는 시황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장 끝나고 나서 끝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장 시작 전에 1시간 반 전에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고 분위기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감 시황은 누구든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장 시작 전에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는 거. 자, 미국장 급락해서 겁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증시 괜찮을 겁니다. 이런 거 올려드리면 마음이 편하잖아. 그런 걸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구독 꼭 하시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벨이었습니다.